장미전쟁의 시작과 함께 태어난 헨리 튜더는 어린 나이에 랭카스터가의 유일한 계승자로 부상했고, 라이벌 요크가의 위협을 피해 아들 헨리를 프랑스로 도피시킨 모친 마거릿은 리처드 3세의 왕위 찬탈로 인한 민심의 동요 속 그녀의 아들만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이라 여기며 긴밀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고국을 떠나오던 순간부터 머지않아 찾아올 이 숙명적 순간을 기다려왔을 헨리 튜더는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무사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1483년 장미전쟁의 대부분을 장식한 국왕 에드워드 4세가 병사했고, 왕을 충실히 보좌해온 동생 글로스터 공작 리처드는 그를 신뢰한 형의 유언에 따라 어린 조카 에드워드 5세의 섭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의 실세가 되면서 곧바로 왕위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리처드는 선왕의 충신이었던 헤이스팅스경을 비롯해서 왕의 친위 세력이 될 수 있는 외척들을 반역 혐의를 씌워 제거하는 한편, 자신의 형수이자 왕의 모친인 엘리자베스 우드빌 역시 쫓아냈고, 신변 보호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목을 내세우며 어린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 요크 공작 리처드를 런던 탑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전 준비를 끝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호색한이었던 선왕의 문란한 사생활을 근거 조카 에드워드 5세의 사생아설을 퍼뜨림으로써 그의 정통성을 훼손했고, 적자가 없으니 왕의 동생인 자신만이 적법한 계승자라 주장하며 조카를 폐위시킨 뒤 스스로 새로운 왕 리처드 3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왕으로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불운의 씨앗을 잘라야 했던 그는 한밤중 자객을 보내 아무것도 모른 채 런던탑에 잠들어 있는 두 조카를 은밀히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후 긴 시간이 지난 1674년 런던탑을 수리하던 중 의문의 어린아이들 유골이 발견되었고, 당시 국왕 찰스 2세가 이것의 주인공을 에드워드 5세와 요크 공작 리처드 형제라 여김에 따라 그들의 유해는 사망 후 2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조카들을 죽이고도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리처드 3세는 본래 자신의 신복이었으나 그의 왕위 찬탈에 반발한 버킹엄 공작의 반란마저 연달아 진압하면서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플랜테저넷과의 반계로서 부족한 정통성을 의회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려 했던 이전 랭카스터가의 왕들과 달리 요크가의 이전 왕들과 마찬가지로 리처드 3세 역시 의회를 무시한 채 독단적 통치를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계자인 그의 외아들 그리고 아이를 낳아줄 왕비까지 갑자기 사망한 데다 후계 문제에 시달린 그가 형 에드워드 4세의 장녀이자 에드워드 5세의 누이, 즉 자신의 친조카인 엘리자베스 요크에게 청혼했다는 괴소문까지 돌면서 이미 왕위 찬탈과 두 조카 살해로 지탄받던 그와 요크가의 지지 기반은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민심이 국왕을 떠나고 있음을 확신한 헨리의 모친 마거릿 보퍼트는 랭카스터가의 유일한 후계자가 된 아들 헨리를 왕위에 올릴 것을 다짐하고 그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게 되는데요. 그녀는 먼저 본래 요크가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나 리처드 3세의 즉위 이후 태도를 바꾼 자신의 새남편 토마스 스탠리를 포섭한 뒤 죽은 에드워드 4세의 미망인이자 쫓겨난 왕비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리처드 3세를 원수로 여기는 전 왕비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그녀의 가문 및 앞서 일어난 버킹엄 공작 반란의 생존자들과 비밀리에 동맹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26세의 헨리 튜더는 이처럼 모친의 도움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들이 이미 충분히 규합된 상황에서 리처드 3세가 프랑스를 침공하려 한 것을 이유로 샤를 9세 치하 프랑스를 회유, 그들의 원조까지 이끌어냈고, 마침내 1485년 8월 2000의 병력을 이끌고 웨일즈의 밀포드 헤이븐에 상륙하게 됩니다. 본래 튜더 가문이 웨일즈 출신이었던 만큼 웨일즈는 헨리를 전폭 지지하며 그의 군대에 합류했고, 큰 위기감을 느낀 리처드 3세 역시 잉글랜드 전역의 귀족들을 소집하여 진압에 나서면서 양군은 곧 중부 레스터 지방 보스워스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병력수에서 리처드 3세의 군대는 2배 이상 많았고, 리처드 본인을 비롯해서 지휘 경험이 많은 노련한 장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초반 그의 신복들이 전사하거나 배신하고 헨리에게 투항하는 일이 벌어졌고 양쪽의 상황을 관망하며 저울질하던 헨리의 양아버지 토마스가 속한 스탠리 가문이 결국 헨리의 편으로 개입하면서 리처드의 군대는 급격히 무너져버리게 되는데요. 몸소 최전선에서 싸우던 리처드 3세는 헨리 7세의 기수 윌리엄 브랜든을 죽이며 활약했으나 이미 판가름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던 그는 최후의 항전 끝에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리처드 3세의 죽음과 함께 30년간의 치열한 장미전쟁은 랭카스터가의 후계자인 헨리 튜더의 승리로 끝이 났고 1154년 헨리 2세의 등극과 함께 시작되어 300년간 이어져온 플랜테저넷 왕조의 기나긴 역사도 그 장엄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 승자가 된 헨리 튜더는 승리의 1등 공신인 우드빌가와 체결한 비밀 동맹의 최우선 조건을 지키고 시행했으니 그것은 바로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장녀이며 에드워드 5세의 누이 리처드 3세의 조카인 요크의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이었습니다. 랭카스터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모계인 만큼 정통성이 약했던 헨리에게 부계로 피를 이어받은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통한 요크 가문과의 결합은 그에게 왕으로서 새로운 정통성을 부여해 주었고 오랜 분쟁의 주체인 두 가문의 화합을 나타냄으로써 장미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미전쟁 동안 수많은 귀족들이 죽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쟁 전에 불과 3할에 불과한 29명밖에 남아있지 않았기에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귀족의 힘은 약해졌고 반대로 왕은 전례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조건에서 헨리는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위에 올랐고 더불어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향후 130년간 영국을 지배하며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절대 왕권을 누리게 되는 튜더 왕조였으며 이를 개창한 그는 바로 영국 튜더 왕조의 시조 헨리 7세였습니다. 리처드 3세의 폭정과 더불어 긴 중세의 혼란의 결정체였던 장미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헨리 7세. 평화로운 치세를 구축한 그의 앞날에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름 없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비극적 내전을 종결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일으킨 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